요즘 최고 관심사는 뭔가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이긴 한데 영천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이 문제와 맞닿아 있죠. 실제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영천이 65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많은데 영천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네. 그런 친구들이나 후배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영천은 뭔가 또 소도시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산업이나 네. 경제 이런 것에 너무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로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이런 언어가 있다. 네. 그런 거는 잘 의뢰해야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청년, 문화, 네. 육아 이런 당사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인구 정책들이나 인구 사회 정책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먼저 인구는 삶이고 현장이고 네네. 일자리 이전에 여기에 소위 일자리 때문에 안 오고 여기 영천에 와봐서 네. 좋다 이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세대 간에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인식의 차이인데 저희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그렇죠. 키워드가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공장이 들었어야 돼, 일자리를 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걸로 계속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워라밸이잖아요. 자기 삶에 더 라이프 스타일 맞춘다니까. 대기업 가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즐기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 자기를 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요즘 날 들었는데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 세대 차이가 주는 거예요. 근데 행정은 그렇게까지 감안해서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의 욕구는 일자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좀 틀어질 필요가 있죠, 이제는. 네, 아마 뭐 일자리가 가장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네. 그 이제 가족 구성원들까지 포함하면 인구 증가에 가장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건 사실이죠. 네네. 네, 그래야지 유출되는 인구도 없고 오히려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의외로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고 있어서 문화나 또 어떤 도시의 어메니티, 도시의 아늑함, 도시 사람들의 그렇죠. 정서 이런 것들이 원래 살던 도시를 벗어나서 한 도시를 자신의 고향처럼 바꾸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조금은 이제 인구 정책의 세밀함이 좀 덧붙여지고 세밀한 언어, 조금 말랑말랑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보기에 이 도시는 뭔가 네. 사람들한테 열려 있구나 이런 관점에 좀 도시 마케팅 프로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도 네. 그렇게 좀 세밀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네. 지금 영천의 인구 정책의 좀 문제점을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비판이 아니라 한번 분석을 끄집어내봐야 되죠. 해야 되잖아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보대사입니다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화두로 던지는 거를 주소 이동에 대한 문제를 문제점으로 집으셨어요. 집으시고 이제 어차피 그건 뭐 종이 인구다라는 이야기를 덜렁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최소한의 열정이다. 이제 시행정에서. 그건 사실은 어느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문제로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다 저는. 그거조차라도 하지 않는 그런 성의도 없다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인구 문제는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관심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냥 어느 지자체도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행정, 형식적인 시민의식은 이걸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영천이라는 지역은 정말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지방 소멸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 시군들이 좀 있어요. 여기 또 국히 뭐 한국은 아니지만 뭐 일본의 사례라든지 독일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어떤 비용을 줘서 해결할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곳이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한번 태어나면 그곳을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쭉 몇십 년 사는 것이 익숙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조금 살기 편하고 문화가 있고 좀 이렇게 즐길 만한 공간으로 옮겨가기가 쉬워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문화인데 그 청년들에게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영천에 살고 싶어 왔던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혜택과 자기가 그 공간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주면 또 그리고 영천 도시가 참 좋은 게 근접해 있잖아요. 대도시가. 대구도 근접하고 경주, 포항도 근접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30분, 40분 정도면 충분히 왕래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영천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문제가 그렇게 풀려지면 여기서 살 것은 먹거리가 아니라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제가 워낙 사실 막상 저희가 인구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이게 행정에서 보면 이런 걸 해요. 풀기 어려우니까 국가도 못하는 일이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세요. 국가도 못하는 일이니 의뢰이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제 또 그 인구 정책이란 하나의 문제는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다 통째로 잘 되었을 때 인구가 유입되고 살고자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비단 이제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국가의 문제다라는 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가 좀 똘똘 뭉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전국에서 좀 의성이 좀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인구 이슈로는. 네네. 어쨌든 소멸지역 위험지수 1위 지역이기 되면서. 때문에 그렇게 뭐 대규모의 투자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도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처럼 있죠. 영천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좀 가능할지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 문제는 어차피 구체화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뭐 다행히 영천시가 지금 인구 정책과로 이제 다시 재구성되거든요. 과가 되면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년들 뭐 발언대라든지 자유롭게 제안서는 많았어요.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긴 있었는데 좀 멀어요. 실제적으로 그걸 활발하게 운영하거나 진행하기에는 좀 한 단계 내려올 필요가 있죠. 시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그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포럼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것이고 방법도 나올 것이고 거기서 그 고민들을 다양하게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야 된다. 축제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축제.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실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않은 일들을 고민해서 선제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면 좋아요. 어디 하든가요? 어디 하고 있나요? 라는 시선보다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뭐 청년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청소년기의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도 인터뷰를 다 해서 어떤 환경이 좋은지도 한번 뭐 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인구 문제는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학습하는 거로만 해결될 수 없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된다. 그게 축제든 뭐 예술 분야든 문화 분야든 아니면은 청년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실험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행정은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자유롭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행정에서만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렇죠. 저희가 아까 전에서도 있지만 문화든 청년이든 뭐 인구나 육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시의 실존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책을 넘어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삶의 그 그렇죠. 현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까 전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정책도. 그렇죠. 그리고 또 정책에 또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성과 위주의 어떤 보여지는 데이터 그걸 좀 배제해야 돼요. 실제로. 뭐 우리가 뭘 하든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라는 숫자 개념에 그 매몰되지 말고 자유롭게 행사를 하든 뭐
뭐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시도하고 시민이 움직이는 공간에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에 평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뒤에 있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숙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구 맞아요. 문제.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참 어려운데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그 청년 구민이 생각하는 영천 살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청년을 대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실수요자로서 당사자로서 청년이나 4050 학부모나 더 나아가서 아동 청소년까지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일단은 귀담아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책의 방향이 인구 홍보나 이렇게 이제 좀 굉장히 단발성으로 많이 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의외로 청년들은 서울에서 강릉에도 이주를 하고 속초, 뭐 울진, 저기 해남 이런 데도 이주를 하는데 정말 지도에 이렇게 찍는데요. 어떤 경우는 어디를 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집 하나 얻어서 네. 한 1년 동안 꽂히면 살잖아요.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나 거의 10만에 가까운 대학생 생태계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영남대 주변에 이제 그런 청년들의 문화 구역도 만들고 있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일부는 영천에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조차도 실험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친구들이 하루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영천을 살아보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보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대구만 해도 예술가들이나 청년 창작자들이 공간이 없거나 해서 또 창작의 기회가 대구에서는 정말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하니까요. 그런 청년 창작자들도 일부는 수용을 하면 그렇죠. 청년들은 정말 예술가들은 정말 그런 기회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억나네요. 그런 청년 창작자들, 예술 창작자들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기획을 만들었는데 그 도에서 미래전략단장이 굉장히 좋다고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레지던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확장성 있게 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요? 있긴 있었는가? 전국적으로 사례는 있었어요. 네. 서울 청년센터도 전라도하고 전라도 그 청년 허브하고 이제 연계해서 서울의 청년들을 전라도로 이제 레지던시를 보내는 거예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체제비 정도 주고 그래서 남아있는 분도 있었고요. 경북도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있어서 청송에도 예술가 부부가 그 진보시장에서 카페도 하고 예술 공방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지금 경북도가 도시 청년 실고 파견제나 뭐 청년 커플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천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한 10명의 청년들이 이전했지만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이 많이 없었음에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목포가 뒤에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건물도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하지만 그 인근을 이렇게 거점화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포로 간 게 그냥 목포로 가고 싶었어요. 목포가 좋아 보이고. 저도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토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청년들이 어디인가 있을 텐데 그 청년들이 마중물이 돼서 더 많은 곳들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예술가나 기획자나 창작자들이 옮겨오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영천은 지금 지리적으로나 여건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 대구 경산 근처에 있기도 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사고를 하거나 어떤 기업가 정신도 있는 이런 청년들, 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들 그룹들을 조금 집적화하면은 어느 정도는 도시의 이미지나 도시의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청년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량이 있고 뭔가 지역 안에서 미션을 찾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자신의 꿈을 터내놓고 조금이라도 좀 연계되는 어떤 지점들을 발견하거나 같이 할 친구들 만나는 기회가 없어서 뭐 말씀드린 청년 아카데미나 네. 청년 자원조사, 청년들의 라운드 테이블, 청년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 좀 필요한 것이 제 친구들이나 봐도 다 경산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경산에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친구들이 경산까지 안 가더라도 영천에서 자신의 창업이나 자신이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 수 할 수 있잖아요. 있도록. 네. 그런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2, 3년 뒤에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아니 이 고민을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리얼하게 풀어보니까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인구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그럴까요? 했으면 실제로 성공적인 사례의 네. 마을들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한번 쭉 그렇죠. 펼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서론 같은 네, 성격이었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이제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네.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죠. 일본의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네, 우리가 같이 읽은 책도 있잖아요. 네, 네. 괜찮아 마을 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괜찮아 마을을 한 번 더 읽고 그럴까요? 조금 어떤 얘기를 나눌지 요약해서 오는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숙제가 이제 또 한 더 생겼네. 네. 인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마디 소감이나 저희 이 채널에 좀 도움될 만한 얘기 한번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늘 생각만 하다가 이제 첫 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운명같이 저는 언제나 가지 않았던 길을 갔었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과 또 같이 꿈꾸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또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길이 우리를 인도할지, 안내할지 아무것도 답은 없지만 조금 더 나은 영천, 조금 더 나은 지역, 조금 더 나은 문화, 조금 더 나은 사회,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시작이지만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마 더 그 길을 열어줄 거라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한번 재밌게 응원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같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